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 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냥 지지부진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억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코스피 200개,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한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뭐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종목을 피해서 우리가 매매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소형단들은 되게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업황도 개선되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무거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코스닥 한 주간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닥이 빠진 이유는 150개 정도의 제약바이오가 많이 있었는데요. 백신주 말고 다른 그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스닥이 좀 한 주 동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는 중소형단으로 보면 돼요. 무거운 종목보다는 그 중소형단 스몰캡 쪽으로 많이 공략을 한다면 좋은 흐름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증시는 뭐 금요일 날 어제 뭐 다우존스는 185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119포인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인도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다우존스 미국 시장을 좀 눌렀다,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많이 하면서 원자재 값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곡물값하고 원자재 값들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재 값들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원자재 관련주와 곡물 가격들을 잘 보면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게 커피값이거든요. 커피값이 원자재 값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이쪽 보면 제가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커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값, 그 다음에 동육, 돼지 쪽, 돼지 값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육계 쪽하고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곡물 값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지바이오든지 뭐 한인사료든지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요. 커피값은 맥널티, 한국 맥널티 같은 종목들도 많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우리 철강주 이쪽으로 좀 많이 우리가 틈새 시장 공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시장의 조금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그 대형주 무거운 것보다는 중소형단으로 포인트 잡아서 우리가 매매하는 전략을 쓴다면 다음 주도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시간 1부, 2부 나눠서 상담해 드리는데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답답한 종목 소통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힘차게 유쾌, 상쾌,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종목명은 뉴고요. NEW 뉴고. 네, 뉴요? 예. 13,500원에 50%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금요일날 많이 빠졌네요. 예, 그죠? 네, 깜짝 놀랐죠? 네, 네.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진 거예요. 혹시 이거 주식을 좀 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네, 조금 됐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 항상 강의하시는 거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15,000원대가 우리가 흔히들 볼 때 매도 자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건 뭐 혹시 우리가 매수는 일반적인 사람들 다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매도 자리는 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어느 분은 먼저 매도하고 어느 분은 나중에 매도하고 그 매도의 네.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매수의 기준보다 매도의 기준. 이 종목은 뭐냐면 코스닥 지수하고 연결을 생각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어가서 조정이 들면 어떤 거 먼저 빠지냐라고 하면 그중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먼저 빠져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번 주 내내 네.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그 유형을 찾아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뉴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엔터주하고 뭐 메타버스하고 뭐 OTT 뭐 이쪽 컨텐츠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뉴는 뭐 신고가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팔 때 보면 여기 보면 네. 매물대가 있어요. 우리가 팔 때 보면 여기가 13,500원에서 15,000원짜리는 되게 중요한 매물대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여기가 무거워요라고 하는 매물대예요. 매물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서 물려 있는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바로 어디서 샀냐면 매물대에서 샀단 말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 매물대죠. 여기 걸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오면 그 사람들은 팔라고 할까요? 팔지 않을까라고 할까요? 팔으려고 합니다. 네, 팔려고 하겠죠. 이제 내 본전 왔네. 거기다 시장까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이런 종목은 많이 빠져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믹싱을 잘해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반등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반등시 딱 반등 들어. 왜 그러냐면 이 매물대를 뛰어넘고 들어가도 돼요. 이걸 돌파 네. 매매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그 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 네. 매도 물량을 잡아내는 매수 물량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조금 버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설명 다 이해됐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 매물대를 보고 이 매물대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 있냐라고 생각해서 공간이 작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확실히 이해됐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시장이 조금 약간 조정을 주게 되면 이런 종목이 먼저 빠져요. 많이 올라갔던 게. 그래서 이게 네. 순환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가 있던 업종들이 올라오고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순환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 오리콤요. 오리콤 사셨어요? 네. 매수가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7,000원이요. 비중은요? 한 10% 돼요. 그래요. 조금 더 내려오면 사는 거 어떨까요? 조금 더 내려오면요. 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을까요? 왜 나쁘지 않을까요? 그럼, 글쎄요. 시가총액 작은데 돈을 잘 벌어. 예, 시가총액이라는 거 뭐냐? 이 회사의 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치는 작은데 돈을 잘 벌어. 그다음에 얘는 업사이클이에요.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에요. 근데 좀 밀렸잖아요. 금요일 날. 네. 코스닥은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빠질 때 좀 프로테이지가 많이 빠져요. 근데 올라갈 때도 반대로 생각하면 프로테이지가 되게 높게 올라가요. 그 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그래. 예, 네.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거래가 많이 나와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거래가 없이 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매집이 잘 돼 있어서 업사이클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영향도 안 받고 하반기까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면 5,800원 정도에 10% 늘려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1,800원요. 5,800원 정도 6,000원 깨지면 거기서 사 모으면 될 것 같긴 해요. 나쁘지 않아요. 놀라지 마요. 예?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이제 저는 네. 여기는 밴드가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위쪽으로. 네.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면 8,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7,000원까지. 네, 저는 8,000원까지 먼저 볼 한 것 같아요. 7,000원 조금 넘었어요. 넘었어요. 예. 네. 그 물량 테스트라 그래요. 위쪽에 매모도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테스트라 그래요. 물량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위쪽에 매도 물량들이 맞냐 안 맞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 종목은 그 바닥을 잘 잡았어요. 바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초공사 할 때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네. 기초공사 잘해야 되잖아요. 단단하게, 그죠? 그래야 네. 높은 건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은 기초공사를 되게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네. 꼭 그렇게 한번 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YMC요. YMC 사셨어요? 매수가하고 비율 중은요? 예, 9,100원에 예. 25% 정도 됩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번에 그 상담하실 때 네. 좋아서 샀다가 네. 한번 그 수익을 내고? 9,700원에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갔다가 네, 또 그래요? 좀 물렸어요. 네, 이 종목 네. 안 돼요. 팔아야 돼요. 아, 이거 밀려요, 아니, 밀려요. 그, 예. 월봉을 보면 마지막 다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버티고 있는데 아니에요. 월봉. 이게 예. 중간감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월봉을 볼 때 우리 중요한 게 기울기라 그러거든요. 기울기. 예. 이게 실적도 괜찮고 나쁘진 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봐봐요. 이쪽 기울기가 어때요? 자꾸 어때요? 떨어지는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예. 보면 이게 어때요? 위로 처지는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기울기를 보면 그죠? 이렇게 예.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추세대가 꺾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쪽 밀리면 이 바닥잡으로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 중간값이라고 예. 하거든요. 여기가 이 예. 고점과 예. 저점이 중간값, 이 변곡점 자리예요. 근데 일봉을 봤을 때는 어때요? 꺾이는 자리예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8,000원까지는 더 밀릴 수 있어요. 꺾인 자리라. 예. 8,000원대에서 더 매수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 안 돼. 왜 그러냐면 네. 거기서 더 샀는데 밀리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좀 더 사면 이 자리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세잖아요. 빠질 때 많이 빠지잖아요. 한 5%, 6%씩 빠져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1, 2% 정도가 뭐 조정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지만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5% 정도는 막 빠져요. 막 한 번에 빠질 때. 좀 얕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줄 수 있으니 이걸 더 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반등시 종목 교체해서 현금 조금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더 사지 마세요.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쉽죠? 수익 줬던 종목이라. 그 예. 다음에 수익 아니, 종목, 수익 난 종목들은 다시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 수익 난 금액을 이 종목이 다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수익 준 거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들어가지 말라고. 예. 예, 뭐 적정 가치는 뭐 10,000원 정도가 되던데. 아니야, 안 그래. 얘는 처지는 예. 자리예요.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예. 여기서 거래만 실리면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공부하시나 봐요. 오래 되셨나요? 주식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실패를 하네요, 자꾸. 아유, 그렇게 왜 그러냐면 손실은 아직까지 그래도 좀 많이 근래에 들어가서 손실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여기서 YMC에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예. 제가 하나 딱 가르쳐 주면 그랬는데. 딱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여기는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잡아주는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주식을 오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내가 막 재무 분석을 잘한다, 내가 막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주식에서. 많이 해보시면 10년 정도 해보시면 야, 이 경험과 그 동물적 감각이라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 팁을 주자면 다음에 사실 때는 이 이평선들 있잖아요. 이평선 아시죠? 예, 이 캔들이 밑에 있잖아요. 이평선 위에. 여기 예, 보면 예. 이평선 밑에 캔들이 있잖아요. 여기 예. 보면 이게 이평선들이 요 위에 있잖아요. 캔들 위에. 이런 예. 종목 사지 마세요. 조종이 시작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캔들이 이 빨간 파란 예. 봉들이 여기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사는 거예요. 이쪽처럼 이쪽에 떨어지는 그 캔들 밑에 있는 사는 게 이평선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근데 알고 있는데 그게 그때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여요. 다시 갈 것 같아가지고. 그거 무조건 그래요. 예. 이렇게 조종이 들어오면 시그널이라고 예. 보면 돼요. 이게 다는 100%는 맞진 않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예. 때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세게 못 가요. 가격 조정이 들어온 거라.
그렇게 참고하셔서 다음에 매매하면 되고요. 실력이 되면 미련 두지 말고 얼른 팔고 다른 거 사시면 돼요. 권투하면서 우리가 권투하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손절이라는 것들은 예. 주식하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해야 좀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고, 손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종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손절을 잘해요. 왜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종목을 볼 줄 아는 분이라 다른 종목으로 얼른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세요. 얼마까지, 한 8천 얼마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8,000원 깨지면 많이 깨져요, 이 종목은. 아니 위로 올라가는 게 제가 막 이렇게 팔아야 될 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씩 반등이 매도하는 게 다예요. 그냥 빨간 봉 들어오면 그때 파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네.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반등 빨간 거 예, 들어오면 예. 매도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네. 전화 주셨을까요?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하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8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라다이스. 글쎄 어떻게 갖고 있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요? 어 왜 그럴까요? 이게 사셨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니 지금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왜 좋을까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렇지요. 아무래도 바로 빙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엔터주 코로나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집단 면역도 생기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네.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피해 업종들이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나면서 늘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느 네. 업종이 가장 수혜가 입었을까? 이 생각하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답 나오잖아요. 네. 그죠? 맞죠? 그래서 사신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네, 거지. 네, 그죠? 네.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거 언제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 이거 도대체 언제 팔아요? 그게 매물 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매도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네. 매도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있으면 네. 매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 내려놓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 삐쭉삐쭉한 자리 있잖아요. 여기 삐쭉하잖아요. 네, 여기 네, 네. 삐쭉하죠. 여기. 네. 여기 삐쭉하지. 왜 삐쭉할까요? 많이 팔았으니까. 그렇지, 그런가요? 그렇지. 여기가 매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산 사람들은 계속 어때요? 그 자리에 오면 팔라 그러겠죠. 못 판 사람들은. 네네. 그러면 거기서 물량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 파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 매도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2만 원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만 원까지 홀딩하는 거죠. 그럼 2만 원 되면 팔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팬데믹이 이제 해소가 되고 접종이 많이 되면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까? 그다음에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아까 얘기했죠. 곡물값 많이 올라가고 돼지고기값 많이 올라간다. 라고 그러면 육개값들이 돼지고기값이 많이 올라가면 육개 쪽 그죠? 닭고기 같은 거 수요량이 많이 늘 거잖아요. 그럼 네네. 닭고기 관련주 보고 채소값이 올라가? 그럼 농업 관련주 보고 종묘 관련주도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료값들 이런 거 보는 거죠. 쉽죠? 네. 그렇게 생활의 아이디어를 잘 찾으면 돼요. 어렵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예. 잘하셨고 꼭 수익 내면 용기가 날 거예요, 이번에는. 알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종목 네, 찾고 감사합니다. 하시면 네. 좋을 거예요. 자, 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시스웍이요? 아, 실수 어려운 거 사셨네. 무서운 것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500원에 30%요. 옛날에 샀던 거구나. 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그죠? 네. 백신 관련주들이 그래도 다행이게 이번에 한번 백신 부족으로 인하여 백신 관련주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그죠? 기대를 가졌는데 네. 내려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팔 수 있어요. 아, 3,500원에요? 아, 3,500원, 3,000원까지는 일단 보여요. 아, 3,000원까지요? 네, 한 3,000원까지는 눈에 보여요. 이쪽에서 한 번 더 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빠졌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프로테이지는 8%가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잖아,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은 거래 보세요. 거래 확 줄었죠. 여기 네, 보면 그렇죠. 그거 보고 좀 안심은 하긴 했는데. 거래가 되게 중요한 거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네네. 중요한 거 거래. 이 본질적으로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세력들이 네. 누르는 종목이냐 아니면 진짜 문제가 많이 있어 이게 거래가 터진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얘 거래 안 터졌잖아요. 네네. 다시 꺾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멘토님 네. 저기 물타기를 해야 되나요? 혼나요. 물타기면 혼나. 혼나요? 예, 하지 마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럼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데 만약에 네. 이게 더 샀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일이랑 주식 일이랑 아무도 몰라요. 예측과 대응 네. 영역이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컨설팅하는 내용들은 바뀔 수가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막 시세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이게 맞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네. 때 그 혹시 막 이게 이 골프 치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네. 골프 치세요? 운동하세요? 저는 안 해요. 네,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골프에서 어깨에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 그래요. 그 얘기는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들어봤죠. 힘 빼는데 10년 걸린대. 네. 그럼 주식에서 욕심 버리는데 10년 걸릴까요? 더 걸리겠죠. 힘 빼는데도 이 어깨가 뭐라고 이 사람의 힘 빼는데도 10년 걸린다는데 네. 맥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타기 같은 거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뭐 성공을 하다 보면 물타기를 하면 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갖고 와요. 계속 물타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네. 또 변동성이 큰 거니까 어때요?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많이 사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3,000원까지 예, 버티고 더는 사면 안 돼요. 기다리나요? 예, 예. 3,000원까지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3,000원 네. 넘어가면 위에 확 열려 있어요. 3,000원 뚫으면요? 네, 뚫으면 그러니까 3,000원에 잘 봐야 돼요. 이게 라운드 피겨값이라 3,000원짜리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력 단가도 3,000원 선이에요. 세력 단가가요? 네, 단가가 3,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런 네. 종목은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 뭐 외국인 네. 뭐 기관들이 막 들어와서 막 펀드멘탈이 좋아서 땡기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세력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한 번은 끌어올릴 겁니다. 그때 팔아야 돼요.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3,000원에 걸어놓으면 되나요? 3,000원대 오면 반 정도 팔고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3,000원대에서요? 네, 반은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나머지는 그때 네. 3,000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하면 더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포스코요. 포스코요? 네, 매수가구 비중이요? 37만 7천 원에 40%요. 또 따라가셨네. 내가 포스코 작년에 엄청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게요. 바닥에서 막 얘기했는데 이거 막 철강주 막 상담도 많이 했는데 홀딩하라고 막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공매도 들어봤죠? 네네네. 공매도가 우리나라는 1년 정도, 다른 나라는 벌써 재기가 됐었는데 우리 1년 만에 거의 1년 넘게 이제 재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종목에 대한 그 공매도가 없었던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고평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그 나쁜 기능도 있지만 뭐 우리 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순기능을 보면 이 고평가에 대한 그 매니저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구나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잣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공매도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많이 거품이 낀 종목은 떨어지는 거가 더 우세할 경우에 공매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1년 동안 우리가 공매도 없이 방향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거는 그동안 공매도가 없으니까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포스코가 15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예.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닐까요? 예. 그러면 영향을 받을지 않을까요? 아무리 철강값이 올라간다 해도 그동안 올라갔던 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그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게 사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네네.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잖아요. 좋다 하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포스코 막 다 좋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막 철강값이 더 올라가서 막 더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더 싼 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 거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인 투자는 올라가 있는 거 사는 거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밑에서 움직이는 게 더 베네핏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밑에서 움직이는 게. 근데 위에서 있는 거는 힘들어요. 왜?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나아요. 종목 교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저는 팔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요. 나쁘진 않아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나쁘지 않은 업황 자체는 뭐 원자재 값들은 좀 급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많이 올라가 있던 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요. 이 종목은 거침없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되면 저 같으면 공매도가 할 수 있고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공매도 칠 것 같긴 해요.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간이 있잖아요. 밴드가 밑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게 공매도의 그 밴드가 있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저는 비싼 거 매도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수님, 제가 예, 만약에 장기적으로 예. 한 6, 7개월 본다 해도 지금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마음고생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막 위에서 막 움직이는 게 밑으로 계속 6개월 동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올라갈 수 있다고만 생각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걸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종목 40만 원 찍고 여기 얼마까지 빠졌냐면 15만 원까지 빠졌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빠졌어요. 2년 동안. 이렇게 빠졌잖아요. 2년 동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년 동안 빠졌어요. 예. 네. 이 그래프를 보면 2년 동안 이 고점 대비 2년 빠졌거든요. 그죠? 이 고점 대비 2년. 또 고점 대비 또 다시 그 가격까지 왔어요. 여기 밴드가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저는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8시에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했던 종목이나 그다음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 AS 하니까요. 유튜브에 8시 하니까 많은 분들 와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네요. 네, 종목들 올해부터 뿅뿅 올라갈 겁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들은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77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펄 어비스요. 펄어비스 사셨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예, 67,900원에 15%.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좀 계속 빠지네요. 네.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잘 그래요? 모르시죠? 주식.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사신 가격을 보면 우리가 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공부 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들여다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계치인데 그래서 주식은 오래 한 사람의 내공이 되게 필요해요. 그게 암묵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 내가 막 부장님들 보면 신입사원 딱 오면 뭐 물어볼지 다 알잖아요. 보지도 않고 답해주잖아요. 부장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지도 않고 야 이건 이렇게 해봐 라고 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 해왔던 일들이 이 노하우가 생긴 거잖아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샀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안 좋다고 샀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아야 되냐?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식에서 돈을 많이 손해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사신 가격의 위치를 잘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래프를 봐야 돼요. 이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그래프를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돈의 흐름, 인기가 많은 것들은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죠. 맞죠? 그렇죠. 인기가 있는 거는 막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잡대를 뭐로 볼 거냐?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는 건 너도 나도 막 사고 싶으니까 거래가 막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 거래가 가격이 어느 순간에 가격이 고점을 찍으면 사람들이 너무 비싸 안 사니까 어때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아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하면 거래가 줄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가 사는 가격 지금 가격이 다시 거래가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높은 가격이에요, 작은 가격이에요? 좀 높죠. 높죠. 그러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내가 수익을 내려면 높게 사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요. 이 회사 실적 좋고 게임 중에는 퍼포먼스도 많이 있고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막 좋아요, 되게. 근데 내 가격이 비싼 거 사는 나한테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공간이 이만큼 공간이 낫겠어요. 이만큼 공간이 낫겠어요. 아, 이만큼 공간에서 매매하는 게 낫지. 요만큼 수익을 얻자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만큼 공간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요만큼뿐인 공간이 없어. 그죠? 여기 뒤 보면 이 공간에 요 위에 그 철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수익을 내자고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진 자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럼 여기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예. 근데 또 그냥 내줬어. 그냥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파줬어. 그죠? 왜 그러냐면 추세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은 방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라 그래요.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는 계속 올라가요. 한 6개월 정도 올라가요. 코스닥 3개월, 6개월 그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하락 추세는 또 3개월, 6개월 계속 떨어져요.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추세가 타서. 매수가까지 뭘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시간 오래 걸고 상관없는데 네. 손절을 안 하려고요. 왜요? 아,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손해보기 싫으면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뭐요? 적금 들면 되잖아요. 주식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손해 안 보고 주식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주식이란 건 그래요. 그러면 적금 넣으면 되는데 쉽잖아요. 그냥 적금 넣어가지고 조금씩 내 손해 없이 이자 받아갖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건투 선수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투 선수가 어떻게 12라운드 경기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기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잽도 많고 막 하잖아요. 근데 주식의 손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인정을 하고 얼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 능력이라는 건 내가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목을 볼 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목을 나중에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 얘가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3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7만 원 샀는데 3만 원까지 떨어졌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죠? 예, 그걸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60% 막 70% 빠져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반등 한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6만 5천 원 사이에 오면 종목 팔고 조금 공부하는 거 어떨까? 공부하고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저희 또래 같으신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40, 지금 50 다 되고요. 예, 저도 그 정도 돼요. 6만 5천 원까지는 오겠죠, 그럼? 예, 올 수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젊잖아요. 예. 예, 젊잖아요. 젊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손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빨리빨리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예, 시간이 오래 그래요. 걸려요. 왜 그러면 예. 고점 투고 쌍봉 터진 거라 거의 쌍봉 치는 경우에는 머리 이렇게 두 개 만든 거는 거의 가격이 최대 50%까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통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종목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녹십자 MS. 너무 식자 MS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8,400원에 90%. 8,400원에 90%예요? 예, 예. 수익 아니셨어요? 네? 팔지 왜 안 팔았어요? 그거 모르고 예. 근데 올라가더라고 보고 예. 안 팔았어요. 한 번 더 올라가요. 얘 꺾어서 올라갈 거니까 13,000원 되면 파세요.
13,000원. 예, 13,000원 딱 올라오면 한 번 더 팔 수 있어요. 여기는 저항대라 여기 오면 수익을 챙기는 게 나아요. 예, 예. 제약바이오가 이런 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2천억 정도 되는 것들은 수익 주면 얼렁얼렁 파는 게 나아요. 오래 갖고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있으니까 거의 매일 같이 13,000원 정도에 파세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이. 예, 예.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그냥 수익 한 10% 정도 팔아고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 한번 들고 있어요. 여기서 또 빠진다고요? 예, 더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다고요? 예, 빠질 수 있어요. 봉 하나 더 만들어서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빠져가지고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네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13,000원대 여기에서 팔면 돼요. 예, 예. 그렇게 꼭 대응하시길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SBI 삼성 SDI요? 아니 SBI 인베스트먼트가 SBI 인베스트먼트 사신 거예요? 네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매수관 2,220원이고요. 네. 비중 30%. 어머니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네. TV 보고 샀어요? 아니면 친구가 사라 그랬어요? 지인이 사라 그랬어요? TV 보고 샀어요. TV 이것도 추천해 주는 건가? 이거 추천해 줬어요 누가? 사라고? 네, 좋다고? 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사면 손해 많이 봐요. 예. 왜 그러면 시세가 다 반영된 거라. 이렇게 하나도 모르시죠? 네, 좀 잘 움직일 걸랑 저도 뭐 네. 빨리 이제 저거 하면 네. 한 300원이나 가면 팔라고 그래 들어갔더니만은 네. 밀렸어요. 네, 어머니 이런 거 사면 어머니 마음고생 많이 하세요. 네, 투자 금액 되게 조그맣게 하세요, 어머니. 예,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 하다 보면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세요. 투자 금액 많이 하면 안 되고 소병 생기세요. 많지 않아요. 그 조금만 하세요, 어머니. 그냥 취미 생활로 한다라고 해서 돈 금액을 조그맣게 최대한 조그맣게 하고 크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못하지 예, 말고 이 종목 예.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오면 그냥 매일 파서요. 그냥 한 번 딱 들어오잖아요. 예. 매도 이렇게 딱 한 번 반등이 딱 들어오면 내 산 가격대 오면 팔아버리세요. 산 가격대 오면 올 거예요. 그냥 산 팔아버려요. 가격대 올 거. 와요. 와요. 한 번 오면 그때 팔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간 거라 가격들이 반영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알겠죠? 이거는 좀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응할 영역이라 개인들이 이런 거 사기에는 어려워요. 한 300원까지도 안 올 것 같, 안 옵니까? 이건 빨리 파시는 게 나아요. 온다 해도 우리 그 어머니가 대응하기 되게 어려워요. 잠시 이렇게 잠깐 못 보고 있을 때 막 급락 나오고 막 이런 종목이라 이게 급락을 많이 하는 종목이라 잠깐 타이밍 놓치면 또 밀려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 오면 300원에 걸어 놓으면 어떨까요? 안 오고 팔린다니까 어머니. 이게 타이밍 놓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오면 매도하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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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여기 한솔 테크닉스 안설 테크니크 사셨어요? 매수가구 비중은요? 9,520원에 20%요. 그래요?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어때요? 이거 밀리니까 막 답답하세요?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겁이 나네요. 많이 밀리니까? 예, 많이 사셨나요? 한 20% 상당히 20%? 많이 들어갔죠, 돈은. 그래. 돈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적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번에 나왔는데. 좋아질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예, 나쁘지 않아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 돼요. 좀 밀리더라도 조금 끌고 예. 가면 돼요. 이제 월요일부터 반등 들어올 거예요. 양봉 하나 넣을 예, 거니까 예.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쭉 끌고 가면 좋아요. 올해 좀 나쁘지 않거든요.
예, 무선 예. 충전 쪽하고 그다음 태양광도 있고 올해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 이건 추세 만드는 자리라 좀 밀리더라도 이 밑에 있는 가격들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위쪽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예. 괜찮고 그러니까 좀 밀린 거예요. 눌린 거니까 눌릴 때 거래 없이 누른 거라 다시 한번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1,5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11,500원이요? 네, 그때 딱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았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롯데 정밀화학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은 거에 83,000원에 샀던 거예요. 네. 그때 삼성 정밀화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 이름 예. 바꾼 거지. 예, 예. 이게 오래된 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본전이 올려나 걱정스러워서 드렸다. 엄청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예, 10년이 넘었어요. 네, 10년 정도 됐겠네요. 네, 10년 만에 거의 언저리까지 왔죠. 예, 예, 진짜 마음고생. 25,000원까지도 빠졌었는데. 예, 예. 예.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요. 네. 화학 관련주가 올해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가 거의 다 온 자리라 예, 이게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물이 예, 많다는 예. 얘기거든. 위쪽으로 올라오면. 예, 75,000원에 조금 팔지 왜 안 파셨어요? 그거를 몰랐죠. 그 본전만 기다리 10년이 넘었으니까 본전 오겠지 하고서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아, 그거 어떻게 하냐. 저거 25,000원대도 버텼는데, 그죠? 예. 그러면은 얼마에 팔아야지 될지 그걸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75,000원 넘어가면 8만 원 선에서 파는 게 나아요. 75,000원에서 8만 원. 요 사이에 예, 오면 예, 여기가 예. 되게 중요한 예. 자리거든요. 예. 무거워요. 여기가 예.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화학 업종은 예, 예.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네.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는 조금 영향이 있어요. 공매도 분위기 심리적으로 주식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심리 지수라고 예, 예.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네.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1년 동안 상승했던 박나 폭들이 이 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외국인이라면 공매도를 많이 칠 것 같긴 해요. 예.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는 이것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도 공매도감이에요? 네, 맞아요. 예.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났네. 공매도 안에 기다려. 들어간 종목이 1조 7천억짜리라 들어가요. 네. 이 종목은 코스피 200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은 다 공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 대상이 될 수 네. 있는 종목이라 저 같으면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공매도 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 메이저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를 공매도 칠까? 그동안 1년 동안 아. 몸을 못 풀었는데 어떤 걸 풀어볼까? 라고 했을 때 많이 올라간 거 팔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올라가 있는 것들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들의 네. 입장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간 예. 것들. 예. 그다음에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 공매도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기능이 있어요. 떨어지는 거. 고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 우리가 공매도가 많이 일어난 것들은 뭐 펀드멘탈에 대한 문제든지 실적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다음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갔다. 이라는 것들을 거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산 가치보다 내재 가치가 높은 게 거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걸 팔려고 그러지 떨어져 있는 걸 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5월 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75,000원 이상 온다 그러면 파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른 종목들 많이 25,000원대도 막 마음 졸이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시간 예. 동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예. 또 이거 예.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예, 예.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예, 그러면 저기 75,000원 오면은 오기는 오겠어요? 예, 그거 자리까지 올 것 같아요. 꺾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때 팔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길 제가- 바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수젠텍이요. 수젠텍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2,800원 20%요. 고생 많으셨겠다. 또 멘토님이 25,000원대 전화 달라 해서 지난주 전화하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예, 왔죠? 네 왔어요. 그죠? 왔는데 지금 손해 보고라도 처리할까 해서요. 아니야, 하지 마. 한 번 더 있어요. 하지 마요. 예.
왜 그러냐면 거래량은 터졌는데, 네. 그건 매집 보랭이에요. 매집 거래량. 네. 그러니까 왔잖아, 그죠? 저 바닥에 있을 때 통화했을 때 왔다 그죠? 왔잖아요, 그죠? 네네. 왜 왔을까요? 한 번 더 가지고 놀려가지고. 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통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오래 하면 대략 이렇게 보면 이게 위쪽으로 열려 있다, 떨어져 있다 이게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단가라 그래. 이 사람들의 평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움직여요. 네네. 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좋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재료 때문에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팍 치면 그냥 급등 한번 나올 수 있거든. 위쪽으로 한번 그때 무조건 팔아버리세요. 네, 진단키트가 이 끝물인데, 예. 터지긴 터지겠죠. 한번 탁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안 떨어지잖아요. 여기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5일선 살아있으니까 한번 툭 칠 때 있어요. 장중에 그때 팔고 그냥 다 나와버리세요. 이거 얼마나 고생해요. 15,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이라도 팔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맞죠. 10% 더 팔아놓고 10%는 버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주가라는 건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측이 틀릴 수 있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예측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틀리면 어떻게 돼요? 네. 얼른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다면 내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10%라도 팔아놓으면 편할 거잖아요. 그렇지 네. 않을까요? 내가 중요한 건데. 맞죠? 아까우니까 또. 막 갈팡질팡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에 염증이 이렇게 조그맣게 염증이 났어요. 그거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곰죠. 곰죠. 곰면 어떻게 돼? 썩죠. 네. 조금만 상처 있을 때 얼른 치료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곰 때까지 놔두는 게 나을까요? 치료하는 게 낫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상처를 큰 상처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불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아까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음에 이 원리를 잘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김영구 멘토가 올라간다 그래서 왜 올라갔을까? 저 앞에 있는 거래량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다음에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젊으신 분이니까 얘기 드린 거라 한번 잘 네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담하는 것들 잘 체크해가지고 진짜 올라가네? 왜 올라갔을까? 이런 것들 강연회 때 와서 물어보면 돼요.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2부가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요. 우리가 광고 듣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찾아뵐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따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